자, 하이. 8차십니다. 오늘 수능 완성 19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이거 오프라인에서 들은 친구들, 수업 같이 한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한 번 더 하세요. 프린트 페이지 어딘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남 모의고사 3회 20번에서 24번입니다. 자, 5문제입니다. 시간 8분. 글 읽고 문제 풀고 돌아옵시다. 시작. 자,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0번 내용일치 문제죠. 정답 몇 번? 그치, 1번입니다. 자, 21번 21번이랑 22번 전부 다 사례 적용 문제죠. 21번은 이제 일반적인 사례 적용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푸는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21번 정답 몇 번? 그렇지, 5번입니다. 22번 정답 몇 번? 그렇지, 5번입니다. 23번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입니다. 24번은 4번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문맥상 의미 문제죠. 이렇게 어휘 문제 처리만 해도 든든한데. 자, 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 시간 거보다 살짝 이제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철학 글이죠. 누구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루만의 무슨 이론? 그렇지, 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이론을 갖고 와? 그렇지, 베버의 의미 이론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루만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베버의 경우는 베버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것. 그 자신이 누구를 뜻해? 그치? 행위자를 뜻하지요.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쫄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주상적인 말들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끝나고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뭔가가 피자가 될 수도 있고 치킨이 될 수도 있고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뭘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를 먹는 일을 선택했어요. 이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위인 거지요. 행위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봐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줘도 머릿속에서 행위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글을 잘 읽은 거야. 자, 얘는 근데 추상적인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의미예요. 이 행위가 갖는 의미. 자, 그래서 이 의미라는 거는 햄버거를 먹으러 간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자? 그치, 행위자. 행위자가 햄버거를 먹으러 간 거니까 의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거지요. 자, 그런데 객관적인 의미도 존재한다는 거지요. 객관적 의미는 뭐냐? 이 행위 주체, 햄버거를 먹으러 간 사람,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 내가 왜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지, 왜 피자랑 치킨을 제끼는지, 요것을 요걸 빼고 생각해. 자, 요걸 빼고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간 사람을 옆에서 보는 관찰자가 있겠지요. 관찰자가 그 행위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찰자 옆에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친구를 보면서 쟤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고 싶구나 라고 이 행위 주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쟤는 3일 동안 내내 햄버거를 먹으러 가네. 쟤는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해석과 이해인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형성된 의미가 무슨 의미? 그렇지, 객관적 의미인 겁니다. 자, 요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와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는 같지 않아. 축소되면 안 돼. 그러니까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햄버거가 이 피자, 치킨보다 더 싸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피자나 치킨을 먹고 싶지만 여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을 수도 있어. 혹은 햄버거를 먹으러 간 이유가 얘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햄버거 집에 이제 어떤 이쁜 알바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먹으러 갈 수도 있어.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는 그 중에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야? 관찰자가 해석한 의미야? 그렇지,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죠. 이게 앞문장 주어니까. 자, 그래서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 아니다.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 내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관찰한 행위를 정리해가지고 햄버거를 많이 먹으러 간다. 많이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해석 틀이겠지요. 이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 많이 먹으러 간다면은 그걸 좋아한다. 라는 틀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완전히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유하는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누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베버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로 누구 생각, 루만 생각, 베버 생각. 그렇지. 베버 생각이 이어져요. 자, 이렇게 객관적 의미랑 주관적 의미라는 게 각각 있는데 얘네들이 공유한 해석 틀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같진 않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면 새로운 개념 그치, 사회적 행위라는 개념. 자, 사회적 행위가 뭐다?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이게 이제 주관적 의미죠.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행위다.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지. 공유한 해석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 사회적 의미다. 이 사회적 행위라는 거는 사회적 의미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회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의미가 실현된다. 이런 베버의 의미 개념, 그다음에 사회적 행위 개념에 대한 설명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드디어 다시 루만이 나와요. 자, 루만의 의미 개념은 베버의 의미 개념과 완전히 같다. 맞아, 틀려? 틀리죠. 자, 기존의 의미 개념, 이게 누구 개념이야? 그렇지, 베버의 의미 개념이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가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루마는 어쩌저쩌 해가지고 비판한다 라고 나와 있지요. 자, 문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 1번 봐봐. 주체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 그렇지, 이게 베버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루마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동글맹이 4번 보고 갑시다.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한 것으로 맞지요. 두 번째 문제에 나온 내용이죠.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맞지요? 이거는 관찰자가 정확하게 나왔지? 막 배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 말고 있지, 배제된단 말 어딨어. 그치, 여기 있지.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동글맹이 5번도 보고 갑시다. 자,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유한 점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랬어? 한 글자로. 그렇지. 틀이 있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 해당 부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사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5번 맞는 말. 또 나온 거 있나? 그렇지, 2번도 있지. 2번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 있으니까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직 안 나왔지.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는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까지 봤고 네 번째 문단 보다 말았죠.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와 달리 이게 이제 기존의 의미 개념, 배버와 같은 의미 개념과 달리 이제 루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 있죠. 개념을 주체와 분리. 아까 배버의 경우는 이 행위 주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라고 했지요. 그런데 얘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의 의미, 니의 의미, 또 C 친구의 의미, A 친구의 의미, 이런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게 되냐? 이게 다음 문단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랑 뭐? 그렇지. 체험과 행위가 나왔어요. 체험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왔네. 자, 체험이라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는 것이 체험이에요. 아까 얘를 생각해봐.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행위를 했어, 내가. 그런데 나는 햄버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지만 피자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치킨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먹으러 갈 수는 없지요.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단어를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사례를 들어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쉽진 않다, 솔직히 니네한테. 자,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충분히. 자, 그래서 내가 햄버거, 피자, 치킨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통보받았어. 나는 한 가지 햄버거만 먹을 수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행위로 할 수 있는, 실제로 행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실제로는 햄버거를 먹는 행위를 하나 하지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요 전부 다를 합쳐서 한 단어를 뭐라 부른다? 그렇지, 체험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체험은 아주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우연성을 갖게 돼. 각각에 대해 설명 나옵니다. 복잡성이란 이런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전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하나만 골라. 이렇게 행위를 강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체험 자체의 복잡성이란 특징이요. 자, 그 다음에 우연성. 내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을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우연성, 이 체험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성? 그렇지, 복잡성. 두 번째가 무슨 성? 그렇지, 우연성. 자, 이렇게 체험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 과부하된 상태예요. 그 과부하된 상태에서 하나의 행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수단. 그게 뭐다? 의미다. 자, 이게 누가 생각한 의미? 베버? 아니지. 루만이 생각한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루만이 생각한 의미는 결국 뭐다? 밑줄 쳐져 있지, 여러분? 이거 다 한번 읽고 온 거잖아. 문제도 풀고.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를 먹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체험의 가능성 속에서 그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 의미다. 자, 그래서 의식이, 내 심리 체계가 수많은 체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행위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것. 아까 예에서는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 그럼 뭐가 선택되지 않았어? 그렇지. 피자나 치킨은 선택되지 않았지요. 근데 걔네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아니다라는 거죠. 잠재화한다. 안에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통해서 체험을 처리하는 방식은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해 하나로 만드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고 선택되지 않은 햄버거가 아닌 피자나 치킨 같은 것들을 남아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만이 생각한 의미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개념들, 체험이나 행위 같은 개념들이 체계랑, 심리체계랑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루만이 생각한 체험과 행위가 체계와 갖는 관련성. 이게 이제 이 문단 중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떤 A의 심리체계가 있어. 그 다음에 B에게도 심리체계가 있어. 내가 어떤 수많은 체험의 가능성 속에서 특정한 행위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심리체계인 거죠. 자, 이때 심리체계 A가 내 체험은 원래 복잡한 상태야. 근데 그 복잡성을 축소해, 즉 하나를 선택해. 하나의 행위를. 그래서 행위를 선택하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체계 B에게 통보를 해. 즉 B 사람이 그 햄버거를 A가 먹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아, A는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 자, 이게 심리체계 B에게 통보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이 어렵지만 사례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면은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통보를 해. 그러면 이제 심리체계 B가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해갖고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둘이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루만의 체계 이론의 의의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남긴 20번의 동글맹이 3번. 해당된 내용 있지요?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네. 심리체계가 의미를 수단으로 어쩌고 가능성을 현재화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라는 거.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열어놓는다. 라는 거. 다른 부분에도 근거 있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뭐 사라지지 않게 한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그 밑에 두 문단의 내용이죠. 심리체계 A의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심리체계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체험, 복잡한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되고 체험을 축소한 것이 이제 행위인 거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체험 속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행위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B도요. 자,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글맹이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심리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지금 나는 의미를 통해 선택된 행위인 거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은 선택되지 않은 그 체험들, 피자나 치킨 같은 것들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 바깥 부분. 자, 얘는 심리체계 B에게 잠재워? 아니지. 뭐가 틀렸어? 그렇지. B가 아니고 A에게 잠재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위를 해야지 B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되지 않은 것이 B에게 잠재화 되겠어요? 아까 잠재화되는 이야기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잠재화 있었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잠재화는 맞지만 A에게 잠재화된 거죠. 그래서 다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뭘로? 그렇지. 가로 남아있게 된다. 해야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동글맹이 3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동글맹이 3번. 가와 다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체험이지요. 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거. 이거 체험에 대해 설명할 때 나왔었죠. 자, 의미는 가와 다를 축소하고 선택. 그렇죠. 가와 다는 둘 다 체험이니까요. 그래서 나와 라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나왔지요. 자, 해당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해당 부분 찾아서 밑줄 쳐봐. 그렇지. 체험 본질적으로 과부하돼 있어.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체험을 처리하는 것이 뭐다? 그치, 의미다. 이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소하게 한다. 뭐냐? 선택하고 축소하고 뭐 보존하고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맹이 4번. 심리체계 A의 나 뭐예요? 그렇지, 행위지. 심리체계 B에게 다로 통보되고
심리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걸 축소하여. 이거 해당 내용 있지요? 그렇지. 여기 잘 나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당 내용에 잘 밑줄 쳐봐. 응. 자, 심리체계 A가 체험에서 복답된 선택. 자, 요 행위, 심리체계 A가 선택한 행위가 심리체계 B에게 통보가 돼. 그러면 다시 이것을 숙소하고 통보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략. 넘버 2 봅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가 나와 있죠. 이 사례가 위의 내용들이 잘 대응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인 5번부터 봅시다. 자, 5번 뭐가 잘못됐어? 그치?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설명 갑시다. 여기 잘못됐고요. 일본군과 관군연합부대의 승리.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사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행위인 거지요. 자, 이 사건 행위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지. 어딨냐? 응, 응, 응. 자, 이렇게. 응. 일본에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이게 이제 일본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자, 일본의 개입에 대해 반대라는 하나의 사건,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를 매개로 배제된 건 아니죠. 요런 행위를 했는데, 요 행위가 기대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는 거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동학혁명을 성취하는 거였죠. 개혁을 성취하는 거. 그런데 내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갔어? 안 흘러갔어? 그렇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이 아니고 아까 체험의 특성들 중에서 복잡성 말고 또 무슨 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우연성이 있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체험의 우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성이 뭐였는데? 기대와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배제할 때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정답은 5번. 자, 또글맹이 1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라도 고부의 봉기, 전라도 고부에서 들고 일어나 봉기를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 그렇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거지요. 한 명이 한 행위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한 행위들. 사회적 행위죠. 이건 사회적 의미라는 공동의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앞에서 베버가 이야기한 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자,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 고부에서 봉기를 했어. 이게 다른 사람의 행위, 다른 농민들의 행위, 교도들의 행위하고 연관이 된 거지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행위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죠. 아직 봉기 안 한 사람들이 뭉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자, 이 사회적 행위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어디로부터 발생했느냐 생각해보면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가 발생한 거지요. 그럼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여기 있지? 보기에 군수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해 라는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동글맹이 3번 봅시다.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 이거 하나의 사건이지요. 밑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행위가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서 자, 이 사람들이
농민을 탄압하고, 농민을 탄압하고 또 가염 주고 하고 사람들을 막 수탈 심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봉기 들고 일어난 거지요. 자, 그럼 왜 들고 일어났냐? 이 행위를 사람들이 왜 선택했냐? 생각하면은 이런 이유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아, 선택하면 얘는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 일어나게 되는 걸 현재화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굴맹이 4번. 자, 이렇게 외세 개입 반대를 했어. 여기 전주 화약을 맺고 그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외세 개입 반대죠. 자, 그래서 얘를 행위를 한 거지.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행위죠.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이 의미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행위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문제들을 잠재화하는 거지 버려지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 적용 문제죠. 자, 보면은 갑이랑 을 두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지요. 자, 4번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갑을 모두에게 라는 부분이 잘못됐죠. 누구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이에요. 이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는 얘기가 남녀 주인공 이별. 그렇지. 갑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준다 했지요. 자, 그러니까 을에게는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의미가 있었어? 아니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었어? 갑이 의미가 있었죠. 갑이 흘리는 눈물이 을에게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도굴맹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좌석의 관객은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시작부터 계속. 자, 얘에게는 영화 장면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통보가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은 4번. 도굴맹이 3번도 보고 갑시다. 자,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돼. 그렇지. 갑의 눈물을 관찰한 거죠. 그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이 을의 체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에 대해서 심리체계를 거쳐서 위로하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손을 잡아준다라는 행위를 선택한 거죠. 그 행위를 선택한 게 체험을 축소한 거지. 그래서 맞는 말. 나머지 생략. 자, 24번 갑시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교류를 갖는다. 즉, 어떤 다른 존재랑 관계를 맺는다. 라는 의미죠. 자, 체계와 연관을 갖는다. 라 그랬죠. 그래서 체계라는 다른 관계와, 다른 어떤 존재와 관련을 맺는다. 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도굴맹이 1번. 호의를 갖는다. 이게 관련을 맺는 거야? 연관을 맺는 거야? 아니죠. 자, 그래서 아까 뭐였지? 관계였나? 본문이 연관을 가지는 이랑 제일 비슷한 놈 찾아봐. 교류랑 제일 비슷하지. 교류를, 연관을, 호의는 다른 의미죠. 이거 감정이죠. 얘는 이제 관련성 맺는다 이런 의미고요. 사 가지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지. 사서 가지고 왔다. 자, 재용품을 가지고 재용품을 활용하여 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고 도굴맹이 5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실행했다.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